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시나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에 5명은 자녀와의 대화가 하루 평균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사실 이 대화도 좀 습관과도 같은 건데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안 하게 되는 게 이 대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정을 더 쌓기 위해서라도 대화하려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수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얼굴이 등장을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시흥초등학교 교사 김희진입니다. 현재 영재원에서요, 막강한 영재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나름 스타 강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영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선생님도 거의 영재급 아니신 거예요?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만 영재를 많이 보고 이제 네. 선별하고 잘 그 영재성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죠. 아, 네. 그럼 저희 방송에 너무나 그 좋은 분이 오셨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만났으면은 네. 저도 영재가 될 수 있을 뻔했을 텐데 그렇죠, 너무 그렇죠. 아쉽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노력하면 네,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 정말 수다하게 문을 두드려주는 여러 학생들을 정말 영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은 교육의 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수학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굉장히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선생님 나가면 수학이 꽃이 되지 않겠느냐. 아, 네.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그래도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네, 지금 네. 와서 너무 영광스럽고 제가 현장에서 네. 익혔던 그런 깨알 같은 수학 비법들을 다 전수하고 가겠습니다. 드디어 수학이 이제 예능성 교양, 교양성 예능으로 그렇죠.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그쵸.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수다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수다의 꽃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수다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고. 정말 가족 간에 너무 대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요즘 많아서요. 근데 사실상 가족 간의 대화가 아이들의 교육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교수님?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협력 과정을 제대로 한다면 그게 이제 대화잖아요. 그럼 확실히 아이들의 학업 동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아이들의 그 학업 성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요.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서도 본 것처럼 그렇게 그 아이들과 그 부모님과의 적합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집이 아무래도 네. 전 과목에서 다 그러니까 양질의 대화가 아무래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이렇게 학업 성취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파란색인 것이 가정 안에서의 그 학업 관련 대화가 많은 그렇죠. 겁니다. 높고 네. 학업 성취도도 높고 뭐. 오, 그런데 의외로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그렇지만 중학교 3학년인데도 대화가 많으면 저 수학 그래프 보세요. 오. 전부 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오히려 나타났어요. 중학교 때 가면 아이들의 의지라든가 네. 어떤 학습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잘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합한 대화를 통해서 더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소리죠. 네. 대화가 잘 된다는 거는 사이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이가 좋다는 거는 심리가 안정적이고 심리가 네. 안정적이면 뇌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 집 아이가 성적이 좋다. 그게 이제 탄수화물이 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했는데 그 기능보다도 아침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는 식구가 네. 집안 같이 식구들끼리 사이가 좋아야만 그게 아. 계속 뭉치거든요. 안 맞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간단 말이죠. 그런 좋은 분위기가 그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듣고 자칫 잘못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성적이 올라간다. 네. 아, 이 학원 보내는 것보다 대화가 낫구나. 그래서 너 잠깐 일로 보자.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대화인데 듣는 사람한테는 잔소리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서 애 표정이 밝으면 대화고 애 표정이 괴로우면 잔소리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엄마들이 대화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기술을 좀 익혀야 그렇죠. 돼요. 네. 사실 아이가 어릴 때만 해도 엄마 여기 개미가 기어가요. 개미가 어디로 갈까요? 글쎄 어디로 갈까? 개미는 집으로 가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도 대화가 막 네. 이루어지는데 3, 4학년이 돼서 집에 들어오면 아들 오늘 학교 재밌었어? 하면 그렇죠. 아들 재밌었냐고.
학교 재미로 다녀. 이거 확 약간 들어가 버리거든요. 재미로 그러니까 다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요한 거는 아이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이해의 바탕을 두고 대화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예,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도 좀 알아야 돼요. 그 네. 관심사, 그때그때 관심사를 건드리면서 네. 같이 빠져드는 거, 그것도 참 맞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김희주 같아요. 선생님이 네. 그 은근히 개인기가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구연동화 개인기도 나오고 네. 아이 성대모사도 나오고 제자로 개그맨 제자로?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지금 오프닝이거든요. 오프닝인데 거의 그 프로그램 중반에 다 다다른 느낌이에요. 저희가 이 수다하기 정말 너무 수다스러워져가지고 맞아요. 네, 이 한 분의 역할이 이렇게 크네요, 정말. 네. 근데 지금 막 말씀하셨지만 요즘 아이들은 학교 재미로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엄마와의 대화를 굉장히 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귀찮게 생각하고 오히려 왜 나를 감시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서 엄마들 입장에서는 제가 도대체 뭘 하는지, 제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래카메라라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근데 몰래 카메라랑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래도 알고 싶으니까 내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몰래 카메라라는 용어보다는 관찰 카메라라고 부르시는 게 어떨까요? 아름답네요. 교수님 아름답네요. 갑자기.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관찰 카메라 정말 이렇게 내 아이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다학을 좀 새롭게 관찰 카메라로 꾸며봤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찍어보고요. 또 어머니께서는 아이와 함께 어떻게 교감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적절한 솔루션을 이 세 분의 전문가와 한 분의 비전문가가 드릴 거예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향한 곳은 바로 안양. 거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빼곡히 들어찬 책인데요. 오늘 만날 아이 종규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종규는 수학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줄어들어 불만인데요. 어렸을 땐 수학을 곧잘 했다던 종규. 하지만 지금 종규를 힘들게 하는 문제점은 과연 뭘까요? 저학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고학년이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학 문제를 풀면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학원을 보내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사교육보다는 그래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 공부하는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종규의 공부방 공개! 엄마의 관심을 팍팍 느낄 수 있는 수학 교구와 스토리텔링 문제집, 자기주도 학습서가 보이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2장에서 3장 정도를 풀기는 하는데요. 제가 채점을 하라고 해야 본인한테 그런 다음에 가서 틀린 거를 제가 오답을 풀어주거든요. 종규의 수학 문제집을 훑어보는 엄마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답지를 보고서 이제 자기가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별 표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렇게 체크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 아이가 서술형을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수학 100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엄마. 그런 엄마를 두렵게 하는 것은 수학을 대하는 아이의 마음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다라는 말을 안 하는데요. 아이가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엄마 수학이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려우면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러다 보면 포기를 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포기할까 봐. 네. 네. 네, 종규 어머니 김정미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이가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시고 무엇보다 이러다가 포기할까 봐 이제 걱정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은 학원 보내고 싶지는 않아서 집에서 직접 가르치고 계시고 문제집 풀고 채점을 본인이 직접 해서 오답 풀이를 엄마랑 같이 하고 있는 이런 형식을 좀 취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네. 화면 보면서는 어떠셨어요? 딱 보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직접 또 네. 가르쳐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다고 좀 그렇죠. 생각이 들었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녀다 보니까
좀 혼내기도 할 것 같고 그러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뭘 해도 이뻐 보이는 네. 할머니가 가르쳐주면 어떨까? 수학을 할머니가 수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네. 너무 이쁘게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배웠다가 뭐 가능성 6.25 때 있어요. 수학 배우고 그러려고. 그렇게 아니, 정말로 그렇게 가능성이 생각하시면 안 있다고 돼요. 보시는 거예요? 예, 네. 저는 사실은 좀 봉사활동으로 왜 복지에 관해서 그 노인들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네. 실제로 손주, 손자하고 2, 3학년, 3, 4학년 애들하고 같이 숙제도 해갖고 오고 오. 뭐 그러면서 효과들 더 보기도 하고 그래요. 어. 그래서 가능성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요? 아, 또 이렇게 비전문가의 의견이 제가 이렇게 또 보기에는 되나요? 앞으로 그- 10년, 20년 지나면 네. 그 노인 세대는 더 고학력이시기 그렇게 때문에 되시겠죠. 맞아요. 네. 더 가능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할머니가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할머니가 인지 능력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할머니를 가르치면서 또래 학습 비슷하게 네. 할머니를 이해시키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 둘이 은근히 경쟁을 왜냐하면 한다니까요. 아이는 올라가고 있고 할머니 인지 능력 떨어져가고 있으니까 진짜 네. 경쟁이에요. 교점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안 나올 경우에는 허탈해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죠. 괜히 사이 좋은 할머니하고 손주 관계를 경쟁 라이벌 관계를 만들어서 아니죠. 이게 협조 아니요, 관계죠. 거의 그러면서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 이해하고 사이도 좋아진다는 네.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왜 그 또래 학습이라고 해서 같은 또래 학습이기도 예. 하고 사실은 요즘 그 패밀리 메스라 해서 굉장히 새로운 분야로 인기가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네. 아니, 이거는 네. 우스갯소리인데 예전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실제로 할머니가 이렇게 수학을 문제 풀이하면서 지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단점이 교감도 흐르고 아주 좋았는데 네. 아 이게 답이 8이요? 얘는 6인데 에휴 2개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냥 맞다고 해주고 아 요건데 가까운데 요거야지 맞다고 해주고 하니까 아유, 애가 아니야 이거 뭐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런 점도 아니 근데 있더라고요. 우리가 종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 갑자기 이리 씨 한마디에 갑자기 좀 이게 또 새로운 또 이게 또 이런 미래 사회 그러니까 모습이거든요. 아니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진짜. 4학년이 되면 종교 엄마 보면은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나 아니면 종교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서술형이 어렵고 그다음에 4학년 되니까 뭐 수학이 어떻고.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뭐 분수 나오고 아이들이 굉장히 수학에 대해서 좀 겁을 덜럭 먹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보실 때도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엄마들도 신기할 정도로 3학년 때 말고 4학년이 딱 되면 상담을 많이 오거든요. 네. 수학에 대해서 상담 정말 많이 하세요. 3학년 때는 좀 놀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4학년 때부터는 뭔가 이렇게 기반을 다 해야지 않냐.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놀면 안 그렇죠.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의 방향이라던가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 많이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1, 2학년 수학은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 수학 교구제에서부터 시작 학습지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선수가 다 끝나고 들어가서 놀아도 배운 거 갖고 다 털어내니까 할 수 있죠. 점수가 다 잘 나오다가 이게 2년 털고 나니까 이제 3학년 때부터는 그렇죠. 노력을 안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100점 맞을 때는 엄마들이 관심이 없다가 이제 얘는 100점, 얘는 90점, 얘는 70점, 60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아이를 보게 되는 거고 네. 아이 마찬가지로 옛날에 다 같이 100점 맞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 애하고 나하고 같다고 생각했는데 쟤하고 나하고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아이도 이제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점수나 틀린 거에 대한 민감이 생기기 시작해서 대체로 4학년이 넘어가면 학습 스트레스가 그때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이해가 됩니다. 저도 우리 개그맨 동기들이 같은 시기에 딱 데뷔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다 인기가 비슷하니까. 근데 갑자기 김신영 씨가 빵 뜨고 윤택 씨가 빵 뜨면 갑자기 어머니께서 말이 많아지십니다. 왜 안 나오니? 왜 안 나오니? 넌 어디 나오니?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개그를 짜다 줘요. 이런 거 한번 짜봐라. 그래서 갑자기 관심이 많아지시는데 네. 비슷한 거 이런 같아요. 시점은 비슷한 예. 거죠.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면서 네네. 이제 정말 얘가 몇 점이 되는지 그게 이제 한 3, 4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렇게 그럼 두 분의 말씀에 따르면 어쨌든 간에 그 어머님이 가르치는 태도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참 이런 관찰 카메라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식의 그 관찰 카메라라고 하는 이런 그라운디드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어머님한테는 이런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뭐 어머니한테만 효과적인 게 아니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나는 저 엄마하고는 달라 이렇게 보지 말고 자세히 보면 내가 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맞아요. 하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저렇게 얘기하면 그중에 몇 개 건지시면 아, 요게 아이 교육에 플러스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4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좀 수학을 어려워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머니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좀 어려워지지 않은 건가. 가르치시면서 예, 이제 어려운 본인이 걸 힘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설명을 잘 못 해주니까 애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수학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사실 가르칠 때는 지금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사실은 왜 어려워하는지, 어느 영역에서 어려워하는지, 그다음에 뭐 그게 정말 개념 이해인지 아니면 문제 자체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읽기 자체를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서술형이 어렵다 그러면 서술형에서 왜 어려운지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건지. 가르치는 사람이 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율적인 지도와 뭐 자신감이라든가 뭐 성취 동기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기는 거죠.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규는 지금 시험을 보면 성적이 한 5, 60점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내가 지금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학원을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이것부터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종규가 공부하는 모습을 한번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관찰해 보시죠. 아까도 봤지만 저 집은 참 책이 많네요. 그러네요. 거실에 책이 다 있네요. 그래도 책을 참 좋아하나 봐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종규 드디어 만났네요. 지금은 독서 삼매경 중. 아들, 문제집 풀자 이제. 책 다 봤어? 어? 아니. 문제집 풀어야 되는데 3장만 풀어. 2장? 알았어, 그럼 2장 풀어. 책 이쁘게 꽂아야지, 아들. 꼭 들어가서 문제 풀고 다 풀면은 엄마한테 얘기 종이야. 종규. 그리고 어머니가 밀당을 아세요. 3장에다 딱 2장으로 좀 그거 되게 낮춰주셨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풀고선 엄마한테 얘기해. 이건 말 대답을 안 하네요. 네, 그냥 하라면 그냥 바로바로. 착한 것 바로 같아요. 엄마 불러. 책 읽기를 갑자기 중단하고 들어간 종규. 수학 공부 스스로 잘할 수 있을까요? 보던 문제 또 보고 지우던 곳 또 지우고 막상 혼자 문제를 푸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종규. 자세도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하는데요. 다시 앞장으로 돌아간 것도 모자라서 풀던 문제를 뛰어넘어 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종규가 방 안에서 공부하는 사이 엄마는 초조한 듯 계속 서성이면서도 종규의 모습을 지켜봐주고 있죠. 어머니가 중간중간 확인을 아, 하시는 그러시네요. 거죠. 네. 다르구나. 관리를 그런 모습이 하시네요. 있어요. 네. 잘 풀려? 다 했어? 다 한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해. 모르겠는 거는 별표하고. 도움을 청하라는 엄마의 말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혼자 풀고 있는 종규.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3분이나 고민하고 고민하던 문제는 결국 별표를 치고 건너뛰게 되네요. 이때 엄마의 기습 등장. 눈 긁던 손은 다시 제자리. 재빨리 문제 풀기 시작. 그 책상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그러네요. 컸으면 유치원 때 쓰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컸으면 여러 책을 좀 놓고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규야, 다 풀었으면은 채점하고 엄마 불러. 어? 언뜻 별표 치고 건너뛰는 게 많아 보여 걱정은 되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풀리니까 그냥 한숨이 나오네요. 변해가는 얼굴 표정을 보니 많이 틀렸나 봐요. 어떡해요? 풀리니까 막 본인한테 화가 나나 봐요.
맞은 건 크게. 크게 동그라미 크게. 문제 다 풀었어? 아들. 엄마 말에 대꾸도 안 하는 종규. 아마 결과가 마음에 안 든 거겠죠. 다 했어. 엄마를 부르기가 겁나는 거죠 지금. 다 했는데. 스스로 좀 실망한 것 같아요. 애꿎은 답안지에 화풀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켜보는 우리들보다 걱정하는 엄마보다 잘하고 싶지만 수학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종규의 마음이 더 답답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자기가 맞은 거는 동그라미 그냥 얼굴만 이렇게 크게 하고 틀린 거는 이렇게 하고 얼핏 이렇게 보면 다 맞은 것 같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도 약간 비슷한데 네. 저는 이제 저 친구보다 동그라미를 더 정성껏 그렸어요. 왜냐하면은 동그라미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몇 개 있는 거를 최대한 정성껏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해서 맞은 건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어떻게 해서. 네. 근데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글쎄 그 엄마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잘하고 싶은데 따라와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틀렸을 경우에 굉장히 좀 낙담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네. 좀 많이 보였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처음 들어갈 때 약간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끊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입장에서 만약에 수학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 않은 애라면 아주 기분 좋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않죠.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책을 더 읽혀도 되거나 아니면 읽던 책을 너무 꽂아놓지 말고 좀 옆에 두고 나에게 또 읽게 하면 어떨까 이런 짧은 생각 들고 네네. 그다음에 그 아이 그 학습 시간을 조금 일정하게 약속을 해서 아이하고 약속을 해서 뭐 아이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정해서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뭐 수학 네. 공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조금 이제 수학 공부할 시간쯤 다가오면 종규야 우리 똑똑해질 시간이 왔네 그러면서 한 20분 전에 미리 조금 아이에게 마음 준비를 좀 하도록 하면서 들어가면 조금 짠한 마음이 덜하지 네.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전혀 그 집중력도 사실은 조금은 이제 부족한 것 같고 전혀 수학에 관심을 지금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예, 계속 보여주기식의 공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아까 그랬죠. 일을 하는 느낌? 수학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매듯이 네. 오늘 세 쪽 매고 내일 두 쪽 매고 이렇게 밥 맨다는 느낌,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수건 두르고 콩밭을 매면서 이렇게 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굉장히 안쓰럽네요. 그러니까 성과제처럼 오늘 요만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냥 하는 거다. 근데 종규가 조금 다른 또래 애들에 비해서 말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저도 너무 순종적이라는 느낌을 네, 좀 받았어요. 좀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네. 조금 더 아이가 활력 있게 공부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면이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는 좀 적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집중력이 더 많은 검사를 해봤으면 좀 알 수 있겠지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엄마도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잘 하신 게 뭐냐면 그 책을 읽는 장소와 공부방을 분리해 놓은 거. 아. 이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책이 옆에 많으면 즐겁잖아요. 공부하다가 그쪽을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 놓은 거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보통 1학년 아이들의 집중력을 10분 정도면 평균이라고 봐요. 2학년이 한 20분, 6학년이 한 1시간까지는. 근데 4학년 정도면 이제 3, 40분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종교는 한 15분? 그 정도면 뭐 딴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작도 문제 할 때는 아예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이제 머리가 딴 생각이 이미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중력이 별로 없는 아이들을 너 30분 공부해라, 1시간 공부하라 하면 10분 하고서 전혀 딴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중간에 들어가서 시간을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것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아까 화면을 보면서는 어머니가 중간에 개입이 좀 많으신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오히려 하지 않으면 네. 그냥 세 문제 풀고 계속 딴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타임을 끊어주는 거는 네. 일반 아이한테는 간섭이 되지만 집중력이 좀 낮은 아이한테는 그게 플러스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집중력이라고 얘기하면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책을 읽을 때는 집중을 잘해요. 게임을 할 때는 집중을 잘해요. 근데 수학만 저래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꼭 수학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네.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일부러 집중을 해야지라고 해야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선택적 집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를 집중하는 시간이 집중력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집중하는 건 집중력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몰입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하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특히 수학 중에서도 연산하는 걸 보면 얼만큼 참을성을 갖고 연산을 많이 풀 수 있느냐 쉼 없이 요게 아이의 거의 집중력의 그 척도인데 네. 그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대로 엄마가 가르쳐 준다면 현재 있는 능력에서 좀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집의 그 분위기도 좀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께서 책을 보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이 나뉘어 있는 건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방 분위기를 보고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교수님 좀. 네, 점검해 일단 주세요. 어머님이 굉장히 아이 독서 진로나 뭐 학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책도 많고 뭐 분위기도 아늑하고. 네. 그런데 이제 4학년쯤 되면 사실은 그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이제 바르게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이제 들일 때죠. 그래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벽면이 지금 비어 있고 하니까 네. 이렇게 칠판 화이트보드 같은 거 요즘 많이 달아놓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아이가 뭐 모르는 문제를 자기가 거기다가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오늘의 할 일을 적어놓기도 하고 뭐 낙서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공간을 벽에다가 마련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네.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책을 참 좋아하는군요 하고 딱 봤더니 만화였어요. 사실 요즘은 학습 만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만화를 읽는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뭐 책 좀 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학습 만화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학습 생각하시나요? 만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안 좋다, 좋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 만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학습 만화 통해서 그 독서 습관 들여서 빠지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저도 학습 만화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쓸 때 그냥 막 웃기려고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료 조사 많이 하고 절묘하게 들어갈 수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예들 있고 요즘엔 또 학습 만화에도 생생한 사진들도 잘 첨부가 돼서 굉장히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러니까 만화다. 딱 열었을 때 글자가 막 글밥이 많으면 이러는데 만화다 하면 그냥 앉아서 보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저는 저도 거기에 학습 대해서 할 만화. 말이 있는 게 학습 만화 중에서도 이제 위인전 같은 경우 보면 그거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삶. 그런데 네. 그림이 많이 있으니까 바로 받아들일 수가 좀 있고.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다음에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좀 지나고 나면 거기에 사진 자료서부터 또 문자 자료가 또 쭉 나오고 만화만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과학에 관한 학습 만화를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과학적 지식과 과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문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생각 속에 책이라고 하면 전부 문학의 그쵸, 맞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책마다 목적이 다른데 그게 만화인 경우에 오히려 글밥으로 된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만화들이 많아서 네. 여러 가지 매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마음 편하게 생각이 비슷하게 마음껏 읽도록 해줘야 되겠다. 네. 네. 왜냐면 지금까지는 사실 만화를 본다고 하면 아무리 학습 만화지만 그래도 뭔가 안 좋을 거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저런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이틴 순정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거 반성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럴 때 그런 걸 많이 그거는 읽었었는데. 무협지 수준인 건데 그거 그죠? 말고는 목적을 갖고 네. 전문가들이 쓴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저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엄마들의 로망은 거실 벽 하나를 책장으로 도배하는 게 그럼요, 엄마들 그럼요. 로망이에요. 게다가 그 비싼 세트, 전집 세트를 들여놓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아이가 네. 놀아도 책을 갖고 노네 하면서 너무 행복한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곳곳의 흔적을 봐서 그렇죠. 그거 조심해야 예, 돼요. 되게 네. 좋았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이제 한다면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책상하고 스탠드 있고 네. 의자 있는 자기 자리에 딱 착석하고 앉아서 집중하고 볼 수 있는 그 조그만한 공간을 하는 아이에게 꼭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책상 그리고 방 안의 분위기 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집중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사실은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엄마의 역할.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엄마하고는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종기와 엄마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다 풀었어? 어머나, 우리 아들 뭘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응? 보자. 어딘데? 아, 요거를 봐야 되는데 요거 옆에를 봤다고? 아, 그럼 120이네. 그래. 나머지 거는 다 알고. 그리고 보자. 이건 뭐야? 네모 안에 알맞는 각도를 써 넣으세요. 세 각의 합이 몇 도? 180도지. 빼기 80. 또 빼기 25는 어떻게? 75도.
마이너스 45. 이거 답이 120이야? 11분의 뭐야? 96에 11. 120 맞네? 아, 종규야. 여기 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 뒤에 각을 구하는 거네. 봐봐. 어? 다음 중 각을 바르게 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수민이 각은 몇 도래? 수민이 각은 몇 도래? 집중력이 한계가 온 거예요. 아. 누가 제대로 읽었어, 종규야? 형식. 응? 형석이가? 뭐 몸을 이제 베베 꼬고 이거 있어요. 맞아? 응? 얘 변의 합이 뭐래? 36이라고 했지. 그럼 봐. 36에서 그리고 얘는 뭐야? 얘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18인데 얘하고 얘하고 변이 같대. 그러면 나누기 2를 해. 어려운 거는 없어? 다 이해가 이제? 알았어. 아, 일단 엄마와 종규가 공부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 저는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엄마들이 욱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종규가 중간에 이렇게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네, 그리고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네. 안 듣는 것 같은데 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거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엄마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수민이 각은 몇 도래? 아니 근데 정말 아이가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순간이 딱 오면 엄마 갑자기 진짜 욱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참고 싶은데 진짜 확 욱하는데 빡치지. 어머니가 그 순간을 그냥 딱 무시하셨어요. 딱 무시하시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고 차분하게 하신 게 저 너무 놀랐거든요. 그게 어머님 이제 모습 좀 예. 이 어머니 굉장히 잘하는 거는 집중력이 안 좋은 엄마들의 1번 수칙 중에 하나가 아이가 아무리 집중력을 떨어뜨려도 톤을 높이지 말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망가진 녹음기가 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중이 안 좋은 아이들은 밥 먹어 그러면 애가 안 와요. 밥 먹어 안 와요. 밥 먹어 그러면 애가 이렇게 오거든요.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끝까지 밥 먹어. 이거 계속 톤을 유지해줘가지고 자기 감정 컨트롤해서 최소한 사이가 나빠지는 거는 네. 넘어갔어요. 근데 소연님 뭐- 근데 그거는 응. 우리가 관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아니요, 아니요. 하셨을 수도. 이미지 관리상 그 이렇게 해야지 계속 한게 아마추어들은 아닌가요? 관찰 카메라가 있을 때 처음에 인지하다가 애하고 몰입해버리면 아, 맞아요. 그때부터 확 까먹거든요. 아, 그러니까 맞다, 관찰 맞다. 카메라가 그 효과가 있는데 또 하나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한테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규의 경일기예요. 그럴 때는 엄마가 얘기한 다음에 엄마 눈 잘 봐봐. 일단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엄마 눈 잘 봐봐 라고 환기시키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내가 뭐라 그랬지? 다시 물어봐서 아이가 내 말을 이해했는지를 정확히 다시 아이 입으로 반복을 하게 만들면 마무리가 지는 건데 엄마 딴에는 열정적으로 아이한테 아무리 설명해봤자 아이는 마지막에 응 알았어지만 전혀 알았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니 애가 저도 이해.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여기서 저도 그 엄마의 아이를 가르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정 모르는 문제는 질문을 받는데 약간의 도움을 줘서 아이가 스스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풀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아, 네. 내 힘으로 풀었구나. 그럼으로써 흥미가 높아지면서 자신감이 형성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거나 틀리는 문제를 엄마가 친절하게 다 설명하기보다는 아이가 풀게끔 하고 힌트만 줘라. 그렇죠. 그렇죠. 네. 적절한 힌트를 주고 그 대신 엄마가 옆에서 리액션을 좀 해줄 필요가 있죠. 아, 그거구나. 네가 그래서 틀렸구나. 그걸 몰랐던 거였어. 대단하네. 잘하네. 이렇게 조금 리액션을 조금 더 잘 해주면 아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가르치는 방식을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것도 생각이 아닌 것 들어요. 같아요. 그것도 왜냐면 아니 저는 되게 근데 좋은 교수님 얘기였습니다. 말씀에 굉장히 동의했던 부분이 뭐냐면 문제를 풀면서 아이가 틀렸던 부분에서 자 삼각형의 모든 각은 180도야. 여기서 몇 빼고 몇 빼고 하니까 얼마가 남았지? 그죠? 이게 어머니가 문제를 푸셨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 거에서도 뭐 얘기를 하시니까 다 어머니가 하다 이게 왜 답이 120이지? 정답 보시고 아
이쪽이구나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맞아요. 공부하신다는 그죠?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그래서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네. 다 맞아요. 한 포인트만. 왜냐하면 얘가 성적이 5, 60점 나오는 애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뭐 3, 4학년 때 5, 60점 나오는 아이들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뭘 하기까지 가려고 하면 안 와버리니까 네. 이런 아이들은 패턴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한 대로 그대로 얘기해봐. 거의 엄마가 말한 대로 그대로 얘기해서 패턴을 익숙하게 만들고 그게 8, 90점이 넘어가면 이제 전반적인 능력이 생겨서 몇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이 4학년이고 생기거든요. 5, 60점이어도 얘 수준에 맞는 문항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성적이 낮은 아이라고 다 지식을 일일이 이렇게 깨알같이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아이에 따라 그래야만 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의 능력에 맞는 문항을 가지고 엄마가 좀 이렇게 꾸준히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지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문제 풀이를 할 때 아이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적어도 어머니가 미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미 이거를 잔뜩 이해시켜서 1시간 동안 공부해서 틀려서 질력 나는데 자 보자. 누가 밭을 매다가 모래다 각도가 몇 도가 나왔지? 자, 각도가 뭐고 문제를 읽으면서 자신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얘는 중복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들이. 네. 그러니까 아까 하고 이제 허리 꺾이는 이런 거 하고 네. 이거. 어이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게다가 어머니가 실수까지 했어요. 이거 아니야? 아, 민규야,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이거 구하는 거였구나. 엄마가 예,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시기보다는 이 아이가 공부할 동안 지켜보시든지 아니면 옆에서 그때 문제를 적어도 같이 그 푸시는 문제 거예요. 정도, 뭘 푸는 문제 정도인지는 한번 알고. 인지하셨다가 틀린 거에 대해서 또는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이렇게 딱딱 해주면 얘는 지금 수학에 굉장히 물린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학에 그렇게 네. 싫어하는 아이가 수학에 조금 예. 더 능동적으로 하게 할 그렇죠. 필요가 있는 확실히 거죠. 전문가 분야에 아이가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네. 한다기보다 아이가 공부의 조금, 주체가 될 그렇죠. 수 주체가 있도록 되게. 기회를 자꾸 그렇죠. 주는 것도 그래서 제가 맞아요. 아이들한테 현장에 쓰는 방법은 훨씬 큰 종이에다가 쓰던 과정을 틀려도 좋으니까 지우지 말고 계속 써라. 써라. 네. 그래서 안 되면 조금만 잘 보는 사람이 보면 얘가 푸는 과정에서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썼다 지웠다 이 작은 칸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저는 지우개 많이 쓰더라고요. 얘 같이 종규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글씨가 큰 아이들은 차라리 큰 종이에다가 네. 5-1번 문제, 5-2번 문제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 스토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저 수학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네네. 보면 얘가 어느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 찾아낼 거기 수가 있어요. 딱 보일 수가 네. 있겠죠. 그리고 아까 종규가 너무 어려워서 손도 못 댔다고 하는 문제를 딱 이렇게 얼핏 보니까 이게 그 분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뭐 28 그런 색 테이프를 이렇게 뭐 5와 4분의 3만큼 이어 붙였을 때 뭐 길이가 얼마냐 이런 문제인데 야, 그 짧은 걸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어요? 문제를? 아, 글씨는 못 봤어요. 글씨 못 봤는데 그림으로 얼핏 보니까 이제 그런 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는 이렇게 색 테이프를 이어 붙였을 때 그거를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수식 전환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엄마가 어떤 구체물을 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을 그 문항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색 테이프를 이렇게 이었어. 그럼 총 길이가 얼마지? 이렇게 겹쳐 붙였어. 근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구하지? 그걸 어떤 구체물을 가지고 좀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이해를 못할 때는 그 문항을 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단순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5cm 색 테이프를 이렇게 이어 붙였을 때 길이 얼마야? 그거 네. 알잖아요. 그렇죠? 1cm만큼 겹쳐 붙였어. 그럼 길이가 얼마지? 그럼 아이가 그 1cm만큼 겹쳐 붙였을 때 그 겹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이는 아, 내가 이 긴 문항을 풀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성취감. 그렇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항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죠. 솔직히 근데 공부 가르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굉장히 어렵게 말을 하고 있구나. 예. 실제로 많이 가르쳐 보세요. 네, 내 딴에는 오.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어느 어렵게 얘기했나요? 아, 그렇게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어려웠었으면 제가 느끼겠죠. 아우! 괜찮을 텐데. 제가 좀 쉽게 이해가 됐었어요. 아니, 그게 네. 아니고 네. 아이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하시는 쉬운 말도 아이 입장에서는 어려울 그럴 수도 수 있겠다라는 있어요. 거를 저는 좀 항상 그 어머니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될 거냐 엄마가 될 거냐 두 개 다 동시에 되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지적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엄마가 안면 바꾸고 밥 먹을 때는 엄마 됐다가 가르칠 때 선생님이 네.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밥 먹을 때도 아까 얘가 수학 문제 푸는 걸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게 만만하니까 초등학교 수학 엄마가 일단 가르치려다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중학교 1차 함수 넘어가기 시작하면 포기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만둘 거라면 처음부터 솔루션을 내가 가르치려고 자꾸 시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수학이 감정이 제일 많이 끼기 때문에 그래도 가르치고 싶다면 101호하고 102호가 바꿔서 가르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옆집애를 가르치는 옆집에는 게. 틀려도 별로 화가 안 나거든요. 우리 집 애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옆집에는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인데 대충 가르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아니죠. 서로 막 아무렇게나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왜 전문가냐 하면 가르칠 때는 화가 나지만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는 그 학생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일 그렇죠. 걔를 또 보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엄마는 아까 얘가 수학을 못하면 잠잘 때까지 애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텔레비를 보고 있어도 아까 수학도 안 하고 얘가 텔레비 본다 이 생각. 그리고도 TV가 보이니? 뭐 그런 거죠. 경험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나는 어렸을 때 들어봤는데. 개인적인 내가 모든 걸 배워서 해야 되겠다는 집안일도 할 것도 정말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제가 좀 더 팁을 드리기가 미안해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제 사견이에요. 어차피 또 네. 이런 그 교육을 하셔야 어머니가 또 가르쳐 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조언도 주시면 좋아요. 네, 뭐 살짝 아주 사소한 또 그 팁을 좀 드리면 이제 어머님이 딱 그 아이 채점하러 갈 때 뭐 어머나 뭐 이렇게만 틀렸어 아무튼 그런 첫 식의 마디가, 네. 말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같은 말이라도 그거보다 어머 우리 아들 어떤 문제를 풀었나 보자 뭐 좀 이렇게 네. 일반적으로 너무 틀리는 거에 엄마가 잘 안 낸다니까. 틀리는 그게. 거에 집착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풀었나 보자 뭐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얼핏 문제지에 보니까 삼각형의 각 구하는데 그 아이가 정삼각형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거는 그 일반 삼각형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런 실수를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그때 문제에 지적을 안 하신 건 잘하셨고요. 이제 답이 맞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학교 애들만 되더라도 이게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일반 삼각형을 참 구분 못하고 자기가 정삼각형 하나 모양만 머리에 고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 다른 일반적인 이등변 삼각형이나 다른 삼각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다 끝나고 다른 기회에 자, 어떤 삼각형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나중에 한 번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가 답은 맞았지만 좀 확인하거나 그래야 되는 문항도 좀 있어요. 아까 그 어림 보니까 그 어림에 아니 뭐 얼핏 보셨는데도 뭐 전문가 문제를 다 알고 전문가면 계시네요. 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답만 하지 말고 얘가 그렇게 어림을 실제로 해보고 밑에 사실은 그래서 490도 나누기 뭐 얼마를 직접 해보는 칸도 있었는데 얘는 그것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너무 그 답 아니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저는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 저 아이는 지금 수학에 질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아이에게 맞는 낮은 수준의 교재를 주시든지 이렇게 방법을 좀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그냥 학습지에 연필 끄덕끄덕대면서 그냥 그거 문제지 푼 걸로 끝나는 건 거예요. 초등학교에서의 수학 100점은요. 사실 식탁 위에 꽃과 같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막 얽매여서 아이를 하기보다는 아이가 정말 하나라도 작은 구탱이라도 뭔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낮은 네. 수준으로 아우 얘가 지금 4학년인데 어떻게 동생이 2학년인데 2학년 걸 풀어요가 아닙니다. 걔는 지금 많이 처져 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사슬 과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하나가 끊어지면 체인이라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얘 수준에 맞는 즐거움을 찾아주시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자신감을 먼저 네. 회복해야 된다. 네, 수학에 너무 어려운 문항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수학을 갖고 보내는 시간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차라리 공부를 덜 해도 좋으니까 친구 셋이 앉아가지고 이 수학 갖고 서로 틀리고 장난이라도 치고 있으면 일단 수학을 공부하고 집에 불러도 돼요. 네. 니들 여기 같이 풀어라. 저희 어머니가 썼던 방식이거든요. 네. 친구들 불러놓고 맛있는 거 사주는 대신에 뭐 수학 문제 갖고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안 하지만 나름대로 수학 갖고 놀았어요. 네. 그럼 수학에 대한 추억이 좋은데 저런 식으로 계속 수학은 스트레스가 엄마가 혼나는 걸로 가면 수학이 정말 싫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종규와 또 종규의 어머님, 저희가 그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함께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수다 꽉 채워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건 사실 수학 영재 몇 명을 빼놓고는 누구한테나 다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내 아이만 너무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의 주체는 아이가 돼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